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5% 상승해서 236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무려 2.5%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3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비교적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어제와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오늘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약 3%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16만 6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현대차의 수소차를 우리가 떠올릴 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현대위아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가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조금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흘러내렸던 점이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LG와 삼성 SDI 이 두 종목도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두 종목 못지않게 SK이노베이션에서 더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LG화학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웬일로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와 반면에 개인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최근에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3거래일 동안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말 8월 초에도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더 매수세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의 흐름도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80명으로 집계가 되었죠. 어제도 200명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늘었지만 비슷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3월달처럼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증시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 혹은 하락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코로나보다는 금리 인상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은 바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시중에 많은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20년간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해가면서 현재의 코스피 지수가 고평가 상태인지 혹은 적정한 수치인지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적정한 가격인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이 하나하나 붙어 있지만 주식만큼은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격대가 적정한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300 후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하고, 그리고 위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제가 매출은 빼고 영업이익만 놓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20년 전, 약 2001년, 2002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50조 전후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약 750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영업이익이 약 100조 정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죠. 자,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07년과 2008년, 2009년 크게 하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2015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박스권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러한 점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던 시점을 알 수가 있죠. 2018년인데 이때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지수도 26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약 37%의 영업이익이 하락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100조 원대로 회귀를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2000포인트대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도 당시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의 업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약 15%밖에 줄지 않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37%나 하락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불황이 한몫했다, 이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반기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죠. 일단 상반기의 매출액은 943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했어요. 42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하반기까지 합칠 경우에는 약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영업이익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자, 지난 박스권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100조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시 100조 원대로 회귀했을 때 2600포인트에서 다시 2000포인트로 내려왔죠.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2300포인트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100조로 예상한다. 그렇다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박스권 구간과 지난 2019년 이때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100조 원치라는 것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현 상황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빼먹은 사항이 있죠. 국내 증시 투자자의 예탁금. 자, 과거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30조로 넘었던 적이 2018년, 이 당시 잠깐 넘었었고 그 이후로는 다 30조 아래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46조 원을 돌파했고 6월 18일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가장 최근 지난주 기준이거든요. 50조를 넘어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지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을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객 예탁금, 유동성 자금까지 합치게 된다면 과연 지금 증시가 고평가 구간인가,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1400포인트에서 지수가 1000포인트 상승했죠. 이 점 때문에 고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과 주가 흐름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200포인트, 2300포인트 이 위치가 결코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도 2000포인트 그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 점을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지만 오늘처럼 비교적 크게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특히 대형주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중소형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한다, 그것도 3% 이상의 큰 갭상승으로 시작할 때는 보통 갭을 메우는 경우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시가총액이 높고 무거운 종목들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을 때는
일부 하락 구간이 발생하던가 혹은 하루 뒤 2거래일, 3거래일 뒤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갭 상승으로 크게 출발했다고 현대차를 매수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항상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길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7월 말 50만원 구간대에서 약 5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은 눌러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시 조금씩 재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다시 주가는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밑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때문에 슈팅이 나오던가 대형주가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빠르게 달라붙어서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은 관망하고 주가가 눌러줄 때 이러한 눌러주는 구간 잘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상승에 따른 주가는 되돌림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LG화학과 현대차처럼 일부 하락 구간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 점만 기억을 하시고 항상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비교적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내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